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공유해 주신 자료들 덕분에 구글의 아주 흥미로운 AI 영상 기술이죠. 비오3와 플로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텍스트나 이미지 몇 개만 딱 주면 거의 뭐 영화 같은 영상에다가 소리까지 만들어내는 세상. 상상만 했던 게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바로 그 기술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구글 딥마인드의 영상 생성 모델 비오3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제작 플랫폼 플로우에 대한 기술 보고서랑 분석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게 컨텐츠 제작 분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 생태계를 여러분이 좀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 저희 분석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비오3를 그 자체로 강력한 영상 생성 엔진이라고 보면요. 플로우는 그 엔진을 딱 얹어서 실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차체나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그래서 AI 영상 제작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특징하고 또 전략적인 의미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엔진 역할, 비오3부터 시작해보죠.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이 모델, 텍스트나 이미지만 넣으면 최대 4K 해상도의 고품질 영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영상뿐만 아니라 그 장면에 딱 맞는 오디오 있잖아요. 대사나 효과음, 배경음악 같은 거. 이걸 동시에 생성한다는 점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잠재 확산 모델, 그러니까 레이튼 디퓨전 모델 기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노이즈 같은 상태에서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식 덕분에 중요한 장점들이 몇 개 생기는데 첫째는 현실적인 물리법칙을 꽤 잘 따라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둘째는 복잡한 요구사항, 예를 들어 저녁 노을 지는 해변을 천천히 걷는 우주비행사, 뭐 이런 프롬프트도 잘 이해하고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랑 완벽하게 싱크가 맞는 네이티브 오디오 생성 능력. 이게 진짜 크죠. 아, 네이티브 오디오. 그게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나중에 소리를 입히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로 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료 보니까 사람 입모양이랑 대사를 맞추는 립싱크 기능까지 들어갔다고 하던데 와, 그럼 진짜 후반 작업 시간이 확 줄어들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그게 바로 구글이 방송 품질, 브로드캐스트 퀄리티를 목표로 내세운 이유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그냥 뭐 신기한 클립 몇 개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전문 제작 환경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이건 경쟁자로 꼽히는 오픈 AI의 소라 같은 모델들이 지금 당장은 주로 영상 생성 자체에 집중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생성 능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완성도가 얼마나 높으냐, 여기서 승부를 보려는 전략으로 읽혀요. 하지만 뭐 모든 기술이 그렇듯 한계도 있겠죠. 들어보니까 현재 비오3가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영상 클립 길이가 최대한 30초 정도라고 하던데요. 이게 소라가 60초 이상 가능한 것에 비하면 좀 짧은 편이네요. 맞습니다. 길이 제한은 현재로서는 분명한 단점이죠. 그리고 그 네이티브 오디오 기능이 정말 혁신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 여러 인물이 나와서 대화하는 장면에서 목소리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미묘한 감정 표현 같은 걸 자연스럽게 하는 데는 아직 좀 개선할 점이 있다고 구글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할 영역인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생성단 영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기술, 센트 아이디라는 게 적용된다고 해요. 이게 AI가 만든 컨텐츠라는 걸 식별하기 위한 장치인데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4K 해상도의 네이티브 오디오, 물리 시뮬레이션까지 정말 강력한 기능들을 갖춘 엔진, 비오3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엔진을 실제 작품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플로우로 넘어가 볼까요?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영상을 편집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글의 다른 여러 AI 기술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그런 작업 공간이라고 하던데요. 네, 플로우는 비오3라는 엔진을 딱 중심에 두고 이미지 생성 모델인 이메젠이나 또 언어 모델 제미나이 같은 구글의 다른 AI 도구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까 말한 비오3의 30초 클립 길이 제한을 넘어서서 여러 클립들을 좀 엮어서 일관성 있는 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에요. 이걸 위해서 몇 가지 되게 재밌는 기능들을 제공하죠. 오, 어떤 기능들인데요? 그냥 클립들을 쭉 이어붙이는 것 이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기본적인 타임라인 편집 기능, 씬빌더 같은 거 외에 점프 투라는 기능이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이전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이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다음 클립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죠. 30초짜리 클립들을 모아서 몇 분짜리 장면을 만들 때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익스텐드 기능은 기존 클립의 뒷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늘려주는 거고요. 근데 사실 더 주목해야 할 건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장치들입니다. 아, 그거요? AI 영상 보다 보면 가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장면 바뀔 때마다 주인공 옷 색깔이 막 미묘하게 다르거나 얼굴이 조금씩 변하거나 하는 거? 그런 걸 해결해 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인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재료라는 기능이 대표적인데요. 특정 캐릭터 이미지나 어떤 사물의 스타일 같은 거를 재료로 딱 등록해 놓으면 다른 장면을 생성할 때 이 재료를 참고해서 시각적인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시각적 표류, 비주얼 드리프트 문제를 이걸로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또 마음에 드는 장면의 특정 프레임을 Save Frame as Asset 이걸로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재료로 쓰거나 시작 종료 프레임으로 다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로우는 단순한 편집 툴이라기보다는 AI 영상 만들 때 고질적인 문제였던 일관성을 잡아주고 사용자가 스토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약간 지능형 제작 지원 시스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구글 생태계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좀 엿보이죠. 와, 정말 단순한 영상 생성기를 넘어서서 실제 제작 과정을 많이 고민한 설계라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아까 자료 보다가 플로우라는 이름 때문에 다른 업무 관리 툴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이 잠깐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이게 혼동될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플랫폼의 잠재적인 약점을 좀 보여주는 걸까요? 그거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네, 사실 플로우라는 이름이 꽤 흔하긴 하죠. 자료에 언급된 그 피드백들, 예를 들어 협업 기능이 좀 제한적이라거나 하는 것들은 아마 구글의 이 AI 영상 플랫폼과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영상 제작이라는 게 사실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여럿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AI 플랫폼 플로우가 초기 버전의 어느 정도 수준의 협업 기능을 지원할지,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전반적인 사용 경험 면에서 얼마나 완성도가 높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이름이 같다는 점 때문에라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VO3랑 플로우 기술,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보니까 접근 방법이 좀 나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구글은 크게 두 가지 길을 열어놨어요. 일반 사용자나 소규모 크리에이터분들은 월 구독형 서비스인 구글 AI를 통해서 이 플로우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고요. 반면에 개발자나 좀 더 큰 규모의 기업 고객들은 구글 클라우드의 벌텍스 AI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VO3의 핵심 기능, 그러니까 API를 직접 불러다가 자기네 서비스에 통합하거나 좀 더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구글 AI 구독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연히 비용이나 제공되는 기능의 차이가 있겠죠. 네,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무료 등급이 있고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기능이랑 월 100크레딧 정도를 제공합니다. 크레딧은 이제 생성량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료인 프로 등급은 월 19.99달러 정도인데 더 많은 기능 접근권이랑 월 1000크레딧, 그리고 제미나이 2.5 프로 접근권, 2테라바이트 저장 공간 같은 걸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상위인 울트라 등급은 가장 높은 생성 한도를 제공하고 특히 웨오3의 빠른 생성 모드, 패스트 모드를 사용할 때 크레딧 차감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건 아마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대량 생성을 원하는 전문가나 기업 사용자를 좀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크레딧 기반으로 하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구독료 기반으로 비용 예측성을 높인 거죠. 그럼 기업용 버텍스 AI 경로는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수천 개에 달하는 지역별 맞춤 광고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특정 산업 분야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 서비스에 AI 영상 생성 기능을 아예 딱 붙여서 쓰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처럼 대규모 작업이나 고도의 맞춤 설정,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상 분석 AI로 기존 영상을 쫙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VO3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고 또 텍스트 음성 변환 AI로 내레이션까지 입히는 식의 좀 복잡한 파이프라인 구축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죠. 다만 자료를 보면 실제 인물, 특히 어린이의 사실적인 묘사 같은 좀 민감할 수 있는 컨텐츠 생성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안전장치겠죠?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는 플로우 플랫폼은 현재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벌텍스 AI를 통한 기업 활용 시에는 EU 데이터 경계 규정이라든지 각 지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주권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경쟁 구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AI 영상 분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오픈 AI의 소라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 VO3랑 플로우 조합은 어떤 점이 좀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강점일까요? 단순히 클립 길이 경쟁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 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첫째, 최대 길이. 이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라가 60초 이상으로 BO3의 약 30초보다 확실히 깁니다. 둘째, 품질 목표를 보면 BO3는 4K 방송 품질을 명확하게 딱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소라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최대 1080p 플러스 수준이고요. 셋째, 이게 정말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 오디오입니다. BO3는 영상이랑 오디오를 같이 만들어내지만 소라는 현재까지는 아마 별도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넷째는 물리적 사실성 부분인데요. BO3는 현실적인 물리법칙 구현이나 카메라 워크, 예를 들어 줌이나 펜 같은 거를 제어하는 능력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 소라는 그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표현 쪽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째, 일관성 유지 방식. BO3는 플로우 플랫폼 안에 있는 점프2나 인그디언츠 같은 전용 도구를 통해서 이걸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데 소라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작업이나 참조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구글은 영상의 길이나 예술성 그 자체보다는 생성된 결과물의 완성도나 일관성, 그리고 이게 실제 제작 과정에 얼마나 잘 녹아들 수 있는지 여기에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구글은 VO3의 그 네이티브 오디오 기능, 또 정밀한 제어 능력, 여기에 플로우 플랫폼의 일관성 유지 기능을 딱 결합해서 단순한 영상 생성기가 아니라 전문 제작 도구로서의 자리를 잡으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각 효과 VFX 작업이라든지 광고 제작, 아니면 교육용 시뮬레이션 같이 결과물의 정확성이나 신뢰도가 중요하고 또 후반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인 그런 시장을 좀 더 공략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거의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소라가 보여주는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생성 능력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경쟁 우위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VO3는 4K 영상에다가 싱크 맞는 오디오까지 함께 생성하는 정말 강력한 AI 엔진이고 플로우는 이 엔진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일관성 있는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한 제작 플랫폼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특히 그 네이티브 오디오 생성 능력하고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플로우를 통해서 영상의 일관성을 제어하는 기능, 이게 구글의 핵심적인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도구들이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소비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한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눈앞에 딱 보여준다거나 예전에는 대규모 제작진이나 엄청난 예산 없이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규모나 품질의 영상 콘텐츠를 이제는 소규모 팀이나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BO3가 단순히 사물의 겉모습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 움직임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음향 물리학의 기본 원리까지 학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건 넘어서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이해하는 AI라
만약에 이런 이해도가 점점 더 깊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어떤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현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다음 분석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